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1월 시험은 한 해 시험의 어떤 분위기를 시작하는 거니까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면 2월 시험은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지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시험인데요. 오늘 시험 어땠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자, 듣기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난이도와 제가 생각하는 난이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냥 단순히 오늘 듣기가 되게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뭐 쉬운 내용이었어요. 이걸로 생각하시는데 제가 기준으로 삼는 거는 우리가 A, B, C, D를 보고 있을 때 보기를 그대로 불러주는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는 40%, 70%, 70%요. 여기는 사실 더 내려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래서 한 40% 정도는 그냥 불러줬고 나머지 60%는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다? 정말 내용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표현이 완전히 바뀐 것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였다는 거고 이 부분, 3부분은 거의 70%, 아주 퍼센테이지가 사실 높은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평균을 낸다면 55% 정도 되면서 지난 시험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불러주는 비율이 높다. 즉 작년보다는 지금 2018년이 굉장히 듣기가 쉽게 시작되는 건 분명한 것 같고 오늘 독해 일부분 굉장히 좀 포인트들이 쉬운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난이도 되게 낮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항상 뭐 한결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편이고 3부분인 사실은 A, B, C, D 이 문장 순서대로 넣는 거요. 별로 어렵진 않은데 A, B, C, D 주어진 게 기니까 이게 기니까 벌써 겁을 먹고 안 찾아진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난달도 똑같았거든요. 이게 순서가 헷갈리는 건 하나도 없는데 보기가 되게 긴 거. 이번에도 보기가 아주 길어서 그냥 사람 겁주는 그런 문제. 그리고 독해 4부분은 자, 지난 시험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시험을 치고 나오면 다시 독해를 같은 거 막 살려가지고 ABCD 생각 안 나면 제가 조금 만들어서라도 기출문제를 또 우리 교재에 넣고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작년 시험, 작년은 아니에요. 한 몇 년 전 시험도 이제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넣고 이래요. 지난 시험 같은 경우는 6급 입문과 실전반이 있는데 입문반에서 강의를 그대로 하는 글이 한 편 그대로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 시험은 우리가 독해 4부분이 총 5편이잖아요. 그중에서 4편이 6급 입문반 말고 실전반에서 강의를 했던 것이 그대로 나오게 되면서 이 실전반까지 배웠던 우리 학생들은 대박 이렇게 생각했을 거고 저도 대박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전에 것들이 나오진 않지만 조금씩 뉴 HSK가 이제 시작된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예전에 학생들이 기억 못할 시점에 괜찮았던 문제들이 좀 나온다거나 아니면 꽤 최근의 문제들이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기출이 다시 나오는 이런 빈도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찰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쓰기 시험은 지난번에 정말 쉬웠거든요. 지난번에 쉬웠던 이유는 우리가 쓰기 같은 경우는 핵심적으로 써야 하는 한자의 난이도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지난 시험 같은 경우는 커피, 카페인 뭐 이런 거 쓰면 거의 해결되고 막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낮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꼭 핵심적으로 써야 하는 한자들이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어서 난이도를 좀 올리긴 했지만 내용 자체가 이해가 전혀 안 가거나 아니면 이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내용이 잘 이해가도 도대체 어디로 어디 뽑아야 되지? 요런 게 헷갈리는 것도 별로 없는 편이었기 때문에 한 요 정도 난이도. 우리가 정말 한자도 어렵고 단어도 어려운데 내용까지 정말 포인트 잡기 힘든 경우는 이렇게 그래프를 올리기도 한다는 거. 네, 그래서 1월의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조금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전체적인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독해 제 1부분부터 들어가시는데요. 이번엔 좀 포인트들이 쉬웠단 말이에요. 전치사 짜이와 관련된 문제. 제가 강의할 때는 오프라인에서 많이 하는데 짜이는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아주 초반에 기초중국어에서 배우는 전치사이긴 하죠. 짜이는 아주 간단해요. 뒤에 장소가 오거나 짜이 베이징 이런 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시간, 몇 년도에 이 두 개 외에는 사실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짜이 뒤에 장소나 시간이 아닌 뭔가 기타가 들어올 때, 다른 것이 들어올 때는 짝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샹을 쓰든 쫑을 쓰든 뭐 샤를 쓰든 네일을 쓰든 와이를 쓰든 뭐 어쨌든 짝을 붙여줘야 되는 건데 그럼 가장 기본적인 어법에 입각한 문제가 두 문제가 언급이 됐습니다. 첫 번째 B, 52번 답 B 한번 보시면 짜이의 요까지가 한 호흡임을 우리가 알았을 때 맨 끝에 단어가 뭐다? 끄어취 노래죠. 곡이죠. 곡은 장소가 아니에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무조건 이건 틀린 겁니다. 그러면 이러이런 노래 그리고 뒤에 내용을 보니까
最著名的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뭐가 손꼽힌다? 이것이 손꼽힌다 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이건 범위를 나타내는 좀 노래들 중에서 이 말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고 55번도 보시면 탄산饮料, 탄산음료를 若是 만약 뭐라면 장시간 放置 놓아두어야 짜이가 시작되죠. 그런데 얘는 뭐냐면 0도 및 그 이하의 꾸미다가 끝이 나버려서 더 안 좋은 상황이죠. 뭐 예를 들어서 환경. 그런데 환경도 장소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짝은 있어야죠. 환경, 시야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若是, 如果하고 똑같은 뜻이요. 만약 뭐뭐라면 보통 짝은 就. 제가 이제 이 파트의 문제를 풀 때 학생들한테 맨 처음에 하라는 작업이 이거예요. 관련사를 찾아내라. 虽然但是如果就.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가장 문제가 빨리 풀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또 두 개나. 지난 시험 같은 경우도 51번이 그런 문제였는데요. 자 보시면 부단 뭐뭐일 뿐만 아니라는데 짝이 而是 이건 아니거든요. 앞이 잘못됐거나 D가 잘못된 건데 뭐 고치는 건 우리의 핵심이 아니지만 읽어보면 放慢生活节奏 이 전체가 주어 역할을 하네요. 생활의 리듬을 조금 느리게 하면 拖延时间는 별로 좋은 말 아니죠. 시간을 막 이렇게 미루고 늦추다라는 말이 있고 让 누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명사 하나 나오고 在工作和生活之间 업무와 생활 사이에서 뭐하게 找到平衡点 평형점을 찾게 만드는 것이다. 흐름상 앞을 바꿔야 될 거야. 우리 不是 A 而是 B. 그래서 앞에 A가 아니라 뒤에 겁니다. 시간이 늦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겁니다. 라고 흐름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 자, 倘若 60번 문제 얘가 如果라는 것만 알면 만약 뭐뭐라면 근데 짝을 뭘 썼죠?因为이게 말이 되나요? 만약 뭐뭐라면 뭐뭐 때문에 이렇게 말이 끝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 뭐뭐라면 우리가 如果를 제일 대표적으로 보통 얘기하니까 아까 앞에도 若是 이런 건 다 如果죠. 자, 짝을 쓰실 때 나는 주어 앞에다가 접속사 흐름으로 짝을 쓰고 싶다. 그럼 보통 나, 뭐나, 뭐 나 이렇게 쓰게 되실 거고 나는 부사로 그럼 방금 말씀드렸던 치우 그런데 우리가 치우를 다른 말로 equal, pn 혹은 equal, 다 같은 말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pn은 보이고 있어요. 주어 앞에 그러면 뭘 썼어야 된다? 나 뭐를 써서 倘若 만약 뭐뭐라면 난 뭐. 네모를 이렇게 치면서 관련사 호흡을 찾는 문제는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최소 한 문제인데 이번엔 좀 많이 나왔죠. 두 문제. 그 다음 평상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사실은 문장 분석형 문제인데 오늘은 이런 자질구레한 어법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게 조금 줄었는데요. 한번 볼게요. 시우후团队 보건팀은 遵循 6급 동사 뭔가를 따를 순자 따릅니다. 어디에 따라 이런 이게 시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짜이를 써서 시야하고 같이 쓰던가 아니면 遵循 으로 동사를 쓸 거면 목적어만 딱 나오고 끝나야죠. 뭘 따라야 돼요? 원칙을 따르는 거니까 얘를 빼던가 그러면 여기에 더가 하나 들어가는 게 좀 더 안정적이겠고 이러이러한 원칙을 따라 이렇게 하시던가 이렇게 SVO 우리가 문장을 분석하면서 나오는 것을 문장 분석형 문제 보통의 경우는 4, 5문제 거의 50%의 출제율이 나오는데 이번엔 좀 적었어요. 자, 독해 이 부분에서 조금 눈에 띄었던 중요한 구문들 따페이드를 한번 배워보실게요. 오늘 61번에서 답이 되었던 샤오시는 5급 단어입니다. 얘하고 항상 같이 외워야 되는 단어가 샤오추와 샤오미의 6급 단어들인데요. 제가 보통 샤오 시리즈라고 얘기해요. 샤오시의 특징은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자동사,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동사로 그냥 주어만 와요. 뭐가 사라졌다, 끝. 얘네들은 6급 단어들은 뜻이 사실상 똑같아요.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있고 뭔가를 없애버리다. 그것도 목적어는 둘 다 아주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거를 싹 없애버리다. 똑같은데 차이는 샤오추는 그중에서도 주로 추상적이면서 부정적인 거. 얘는 그중에서도 주로 구체적이면서 부정적인 거. 예를 들어 구체적이라 하면 쥐를 없애버린다거나 적을 소멸시켜버려 다 죽여버린다거나 이런 거고 샤오추는 추상적이면서 부정적인 거. 예를 들어 오염을 샤오추 우란 한다거나 스트레스를 없애버리다. 샤오추 야리
오해를 없애다, 消除误会 이런 것들하고 쓰게 됩니다. 항상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 오늘 정답은 칭시였어요. 여기 빨간색 돼 있는 게 오늘 정답인데요. 요 칭 시리즈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칭추, 칭시, 칭싱은 전부 다 한국어 뜻이 똑같은 형용사들이야. 분명하다, 뚜렷하다. 그럼 어떻게 다르냐? 칭추는 이해가 되기 쉽게 분명한 것. 칭시는 보고 듣는 동작에만 쓴다는 얘기야. 보이는 게 뚜렷하게 잘 보이거나 들리는 게 뚜렷하게 잘 들릴 때 칭싱 6급 형용사는 아주 명확해요. 더우나오 헌 칭싱 딱 하나입니다. 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막 샤워를 했더니 머리를 깨우네. 더우나오 헌 칭싱. 방금 술을 마셔서 정신없어. 더우나오 뿌 칭싱. 그래서 한국어 말로만 구분을 하시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칭시커젠이라는 표현이 연결돼서 나오고 여기가 빈칸이었죠. 그래서 아주 눈에 잘 보인다는 뜻으로 이렇게 같이 쓰실 수 있어요. 예제를 한번 들어볼까요? 원제 문서가 掉进了水里 물에 빠진 거예요. 上面的字迹 글자 흔적이 已经不清晰了. 이거는 눈에 잘 안 보이게 됐다라는 칭시를 얘기하는 거고 나는 전혀 보고 can't 뭐 할 수 없다. 이해가 안 되게 또렷하지 않은 상태다. 이기 때문에 이거는 칸부 칭추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扩大하면 보통範围, 범위를 확대하거나规模, 아예 처음 외울 때부터 저는 이렇게 외우세요라고 하는 편인데요. 裁缝的范围, 범위가 확대가 되었다. 그래서 扩大化了. 그 다음 좀 인상 깊었던 표현들 전방위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의역을 하면 다각도로라고 해서 全方位的라는 말 开始全方位的影响 다각도로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片面的 단편적으로 现在有很多艺术作品 요즘 많은 예술 작품들은 너무 단편적으로 추구합니다. 신상싱이라는 것만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독해 4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속독이 되는 문제와 아닌 문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속독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조금 세분화돼서 나와요. 아주 묘사성이 있는 표현이 딱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길게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왜 속독이 되냐면 그 표현을 그래서 그대로 찾을 수가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크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다음 중 옳은 것은 이 글이 알리는 것은 아니면 다음 중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조금 걸리는 문제들이 되시겠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실 텐데 일단 속독이 아주 잘 되는 문제들의 특징 85번 문제 보면 发现白点后 흰 점을 발견한 뒤에 이 선생은 어떻게 했냐 아주 명확한 말이죠. 뭐요? 白点를 발견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속독이 잘 돼요. 즉 가서 이 말을 찾으란 얘기거든요. 쭉 찾으면 이 글의 두 번째 단락이 나왔어요. 여기 发现了 이거 白点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후의 행동이니까 좀 뒤를 보니까 이때 그는 즉시 뭐를 정지했다? 차오조 이렇게 조작하고 움직이는 것을 정지했다. 그대로 답이 A가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더 볼게요. 그 밑에 86번 문제. 세 번째 단락에서 위치 가르쳐 주는 거 항상 감사한 일이죠. 어떤 페이추이는 사실 빛이 있죠. 우리 보석? 네. 근데 이게 모르셔도 괜찮아요. 어떤 가 청더샹 부를 수 있다. 제일 중요한 말은 뭐? 샹핀이란 말. 거기다가 위치까지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세 번째 단락 가서 샹핀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단락 처음부터 읽어요. 샹핀이 어디 나오나? 여기 나오죠. 그러면 翡翠完美无瑕 해야 라는 말이 나와요. 선생님 이 단어 저 잘 몰라요. 어쨌든 이렇게 해야 才是 뭐라 할 수 있다. 상품이라 할 수 있고 任何一点瑕疵 선생님 저 이 글자 잘 몰라요. 어쨌든 조금의 이것만 있어도 링치 그것으로 하여금 색을 잃게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똑같은 글자가 뭐가 보여요? 이 글자가 나타내는 건 뭔가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가는 답을 찾으니까 没有任何瑕疵가 어떠한 것도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정답이 된다고요. 근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문제가 크다는 것은 이런 경우죠. 깐시바오에 대해 다음 중 다짜고짜 옳은 것은 쌤 이건 힌트가 안 되나요? 안 되죠. 이 글 전체가 이 세포에 대한 얘기예요. 힌트라는 거는 한 번 나올 말이 힌트가 되는 거고
뭐 이게 뭐 수십 번도 넘게 나오는 말을 힌트로 삼을 수는 없는 거라고요. 하지만 93번에서 96번 중에 이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반드시 ABCD를 먼저 읽으셔야 돼요. 왜 그런 게 중요할까요? ABCD를 읽지 않고 올라가서 읽기 시작하면 어디에서 멈추실 거냐는 거예요. 답이 나와도 모르실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큰 문제는 반드시 ABCD를 읽고 가서 처음부터 나올 때까지 읽는 거예요. 빨리 나와주길 바라면서. 네, ABCD. A. 직접 이주, 네, 이식할 수 있다. 자신은 不能分化, 분화가 안 된다. 재생할 수 있다. 각종 조직과 기관을. 이거는 좀 기분 나쁜 말인데 모든 이 세포는 너무 절대적이긴 해요. 보통 모든, 반드시, 단지 이런 말은 참 답하고는 거리가 먼 애들인데 클론 런티, 클론 아시죠 여러분? 클론, 복제, 인체를 복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열심히 있는 거죠. 干细胞是一类具有自我复制能力, 自我复制能力, 자신의 복제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러이러한 세포이다. 在一定条件下, 일정 조건에서 它可以分化成多种细胞, 여러 가지 세포로 분화가 가능하다. 일단 얘는 틀린 말이네요. 분화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因其具有, 뭐를 갖고 있다?功能, 기능을 갖고 있다. 어떤 기능? 재생할 수 있다. 각종 조직과 기관을. 똑같은 말 찾으셨죠? 답은 C. 이래야 여기서 멈춘단 말이에요. 근데 ABCD를 안 읽고 가면 계속 읽다가 또 밑에 보고 시간은 더 가고 답은 잘 안 찾으시고. 그래서 속독이 되는 문제와 안 되는 문제를 구분해서 잘 풀어주시면 생각보다 독해사부분 잘 풀 수 있겠고요. 드디어 쓰기입니다. 자, 오늘 쓰기에서 주인공 이름은 되게 쓰기가 쉽죠. 지하원. 여러분 주인공 이름이 복잡한 것도 정말 보통 일은 아니에요. 주요 단어는 아주 빠져서는 안 되는 단어였던 것들은 지하쥐, 가구, 수목, 수목, 나무, 수묘, 묘목, 수, 만들어요. 뭐를? 형태를 만들어요. 모양의 형태를 만들어요. 종입니다. 종이 아니라 심다. 예. 여기 큰 따옴표 한 것은 이제 가구를 심어서 만들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중에 큰 따옴표를 실제 글에서 썼기 때문이고요. 총 단락이 8개였어요. 보통 요약 쓰기는 한 단락을 4개에서 6개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락이 진짜 많을 때는 10개, 11개까지도 실제 글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약 쓰기는 1000자를 400자로 줄이는 거죠.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40%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반보다 더 적게 써야 된다고요. 그런데 단락을 계속 바꾸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좀 쓸만하면 원고지 한참 남겨놓고 또 단락을 바꾸고 좀 쓸만하면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엄청 노는 원고지가 많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이거 300자 적어야 되는 일이 생겨요. 글을 더 짧게 줄여야 할수록 우리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락을 댈 수 있으면 많이 쓰지 않아요. 8단락은 너무 많아요. 나중에 요 정도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쓰기 기본 규칙, 제일 중요한 말,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번 단락, 여기서 40% 줄여. 2번 단락, 여기 40% 줄여. 자, 3번 쭉쭉쭉쭉 40% 줄인 거 쫙 붙여. 그럼 좋은 요약 단락이, 요약 쓰기가 되나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시죠? 전체 내용에서요. 예를 들어 1번 단락은 정말 여기서 많이 빼면 아예 뒤에 내용에 바탕이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90%를 쓰고 한 4번 단락은 이거는 뭐 필요 없겠는데 뺄 수도 있는 거고 전체 흐름에서 40%지 누가 단락별로 40%를 줄이래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학생은重点, 중점을 잡지 못하는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건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중복되는 내용 패스, 당연하죠. 뒤의 내용을 통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패스. 그 다음에 대사 되게 사용할 때 조심해라. 인칭 대사, 我, 他 이런 것들 원래 글에서는 바로 앞에 사람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타라고 하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탁탁 뛰어넘어 보니까 여기 갑자기 타 하니까 되게 이상해. 그러면 그대로 타를 하면 안 된다든지 혹은 반대로 원래 글에서는 사람 이름을 적었지만 나는 바로 붙여서 쓰기 때문에 타로 대체하면 된다든지 지시대사, 저, 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내가 줄인 다음에 흐름에 맞게 쓰시는 거 중요하시고 특히 직접 화법은 거의 대부분 간접 화법으로 바꾸신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오늘은 그게 없는데요. 사람이 엄청 길게 말할 때 오늘 있긴 한데 제가 그걸 안 쓸 거라서 그게 없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걸 그대로 적을 생각이 아니면 줄일 거면 이 표현을 이제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간접 화법으로 남 얘기하듯 확 줄여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말을 제가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 여기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렇게 탁 연결하니까 우리 갑툭튀라 그러죠. 갑자기 이 문장이 툭 튀어나오는 느낌이 든다면 그래서 그러나 한 번은
이런 말들을 이용해서 관계를 정확하게 맺어주는 것이 글의 흐름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국어로 저와 함께 전체적인 내용을 하면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포인트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죠. 지하원은 젊은 가구 디자이너로 그가 설계한다주는 가구는 간단하고 스타일리시하고 품위 있고 고급져서 이름이 났고 튼튼하고 내구성 적고 조형이 독특한 것으로 소비자들의 사랑을 깊게 받았습니다. 2005년 어느 날 젊은 고객이 지하원의 가구점으로 와서 한 바퀴를 돌아본 후 실망의 표정을 드러냈어요. 지하원은 그 상황을 보고 그에게 어떤 가구를 원하는지 물었더니 그 고객은 자신이 대농원이 있는데 노천식당, 하늘이 뻥 뚫려있는 식당을 열어서 몇 세트의 자연적 분위기를 가진 탁자와 의자를 사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연이어 몇 곳을 다녔지만 적합한 것을 사지 못했어요 라고 말을 했다. 사건의 시작이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지하원이 공원에 가서 친구의 결혼식에 참가했어요. 공원의 원예사가 정성을 다해 손질한 소파, 공작새, 원숭이 같은 조형이 각기 다른 관상용 식물을 보니까 지하원은 갑자기 그 아까 젊은이가 떠올랐고 이어서 만약에 직접 나무를 각종 가구의 형상으로 심어서 그냥 그 모양이 되도록 한 이후 다시 약간의 가공만 한다면 그 독특한 조형과 순천연의 재질이 분명 자연적인 분위기를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들게 되었다. 현지 조사를 통해 지하원은 교외, 즉 변두리 지역에 큰 황무지를 새냈고 돈을 주고 이제 땅을 빌려서 몇백 그루의 모양을 만들기에 적합한 버드나무, 참나무, 개암나무 안 쓸 거니까요. 의 묘목을 심었다. 되도록 빨리 예기한 목표에 도달하고 나무의 의자를 심어내기 위해서 지하원은 처음에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묘목의 성장 흐름을 통제하는 것을 시도했지만 그러나 나뭇잎이 노랗게 되고 또 마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지하원은 그제서야 여기 이제 나중에 실제로 중국어는 큰 따옴표를 쓸 건데요. 요 표현이 있죠. 이를 너무 서두르면 오히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었고 결단력 있게 화학적 방법을 포기했고 다른 루트로 묘목의 성장을 통제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던 어느 날 이렇게 밤낮으로 모양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의 치과 질환, 이가 아프게 된 거예요. 그는 부어오른 오른뺨을 가리고 치과 의사에게 갔고 치과 의사는 그의 썩은 이를 뽑아버리고 다시 의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치과 의사는 모양틀을 꺼내어 지하원에게 딱 맞는 의치를 맞춤 제작했다. 자, 우리 이렇게 치과 가면 이렇게 본뜨잖아요. 이렇게 해서 뽁 떼가지고 이제 그 모양으로 모양틀을 본 그 순간 지하원은 갑자기 묘목이 모양을 만드는 것을 해결할 방법이 떠올랐다. 집으로 돌아온 후 지하원은 필요한 가구의 요양에 따라 150개의 팔걸이 의자의 합성수지 모양, 100개의 기둥 모양의 등갓, 옆 육각형의 거울틀, 합성수지 모양, 결국 똑같은 거예요. 모양을 설계해서 각각 상응하는 나무 위에 설치했다. 그러니까 팔걸이 의자 모양을 덮어 씌운 거고 이런 식으로 등 기둥 모양 이런 식으로 덮어 씌운 게 되겠죠. 부근의 마을 사람들은 이처럼 괴이한 나무 심는 방식을 보고 모두 이해가 되지 않았고 어떤 사람 비웃으며 말했다. 자, 이 사람이 한 말이 중요하겠냐고요. 나중에. 당신 너무 뜬구름 잡는 생각을 하네요. 이게 정말 자라서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을 사람은 지하원이 매일매일 나무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보고 그가 미치광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의 기이한 눈빛과 비웃는 말에 대해 지하원은 조금 더 개의치 않고 시종일관 자신의 이상을 단호히 지켰다. 6번 달러 계속 연결돼요. 다른 사람들의 차가운 조소와 신랄한 풍자 속에서 그는 침착하게 분주하고 있었다. 그는 나무의 자연적인 성장 추세에 따라 적합한 모양을 선택했고 이렇게 나무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얘는 의자가 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모양을 선택했고 정기적으로 나뭇잎에 대해 약하게 조정을 했다. 심하게 손대지 않고 적당할 때 필요 없는 갈라진 가지를 잘라내고 자연적으로 자란 가구가 보기 좋고 오래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하원은 엄격하게 규정된 시간에 따라 나무에 대해 모양을 잡았으며 함부로 하지 않고 나무로 하여금 충분히 햇빛 아래서 햇빛을 흠뻑 받게 하고 토양에서 충분한 양분을 흡수해서 튼튼하게 성장하도록 했다. 지하원의 가혹함에 가까운 재배하에 하나의 정교한 나무 의자는 심는 것에서 수확까지 4년에서 8년이 걸렸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10년이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갔고 지하원이 심은 모든 가구들은 이게 심은이란 말이 나중에 실제로는 중국어는 무조건 큰 따옴표부터 시작해서 왜 큰 따옴표를 찍냐? 실제로 가구를 심다는 말은 말이 안 되니까.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니까. 심은 가구, 되게 이상하긴 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죠. 마침내 모양을 갖췄고 수확 후 약간 매끄럽게 다루는 가구만을 하기만 하면 바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어요. 소식이 전해지자 주문서가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왔다. 이러한 일체형 모양의 가구는 형상이 독특하고 참신했으며 천년적이고 오래 쓸 수 있어서 시장에 소비자들의 인기를 많이 받았고 제품도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할 정도로 잘 팔렸다. 마지막, 때로는 하나의 독특한 창의력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꾸준히 견디고 진정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마도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건 주제잖아요. 아마 다 써야겠죠. 자, 지금부터 저랑 줄여보실게요. 자, 전 이제 이것만 하면 집에 가는 거예요. 지하원은 젊은 가구 디자이너로 요거는 이제 이 사람에 대해 기본 설명이니까 써야 할 거고
그가 설계한 가구는 자, 아까 여러 가지 형용사를 이용해서 쫙 설명을 했어요. 그럴 필요 없는 것이 좋으니까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미상 충분히 생략할 수 있다. 家文是一名年轻的家具设计师，他设计的家具深受 깊이 받았다는 말이 나오는데 뭐 很受 하셔도 돼요. 消费者的喜爱혹은欢迎 하셔도 됩니다. 이 연도가 이 글에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억 안 나시면 제 생각에 빼셔도 돼요. 요이텐 어느 날 젊은 고객이 그 다음에 이 과정 왜 그렇게 실망하셨어요? 결론으로 바로 가시면 되죠. 年轻顾客想买 사고 싶은 거예요. 几套 몇 세트의 자연적 정취, 自然情调的 탁자, 桌子, 椅子 합쳐서 桌椅를 사고 싶지만 可惜 안타깝게도 몇 곳을 다녔지만 적합한 걸 사지 못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적합한 걸 사지 못했다. 没买到合适的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많이 잘라냈죠. 한 30%도 안 돼 보입니다. 30% 정도. 네, 2번 달라.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필요 없죠? 요이텐 지아원이 공원에 가서 왜 필요 없죠? 어차피 공원에 나무들을 볼 거니까요. 타参加朋友的婚礼 자, 보고서 뭐를? 看到公园里造型各异 각자 다른 육급 명사 동사 다 돼요. 造型各异的 조형이 각기 다른 观赏植物 관상용 식물들을 보고 지아원은 이제는 우리 같은 경우 보세요. 이거와 이거 거리가 되게 가깝죠. 그러면 또 지하원을 쓰지 말고 이걸 뭐로 쓴다? 다, 그는 하는 것이 좋죠. 계속 지하원, 지원 그리는 게 아니라 적절한 간격을 지키면서 타, 그는 그 젊은이가 떠올랐고 이어서, 자, 이어서가 중요한 거예요. 핵심은 뒤에 있는 거예요. 그 젊은이 생각이 곧 이 생각을 하게 만든 거죠. 뭐를 생각하게 되었다? 想到如果 만약에 直接 직접 把树木 나무를 종 심어서 무엇으로 만든다? 种成 심어서 各种家具的形状으로 만들면 그리고 이 가공을 한다면 이런 거 필요 없죠. 만들면 어떻게 될 거다? 一定很有 분명히 가지게 될 거다. 뭐를? 自然风情 자연적인 분위기를 가지게 될 거라고 아까 생각했다는 썼죠. 네, 다시 공원 가서 이걸 보고 만약 이러면 이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많이 줄여야 되니까요. 아까 젊은이하고 관련이 있다는 건 당연히 유추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조사를 통해 전혀 필요 없는 말이죠. 지하원자의 지하우취 사금 명사죠. 교외에 자 황무지 세냈다 필요 없죠. 바로 심었다. 뭐를? 몇백 그루의 모양을 만들기에 적합한 꾸미는 말, 버드나무, 참나무, 기암나무 등의 다 필요 없는 말. 진짜 핵심은 뭐를? 묘목을. 그래서 심었다는 말을 이 원래 원문에선 짜이라는 말을 썼는데 방금 좀 쓰셔도 돼요. 그래서 짜일러 지바이커 수苗를 심었다.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해 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웨일러. 그거는 배경. 그 다음 중요한 말. 또 너무 가까워졌죠. 그래서 타로 씁니다. 타이开始 처음에는 뭐를 시도했다. 육급동사 썼어요. 尝试 한번 시도 삼아 해봤대요. 用化学方法 화학적인 방법으로 控制 통제, 컨트롤하는 거예요. 뭐를? 树苗의长势 자라는 추세.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려고 했지만 나뭇잎이 노랗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말. 이를 서두르면 도리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5글자로 줄어듭니다. 欲速则不达. 欲, 욕망이죠. 뭐 하고 싶어요? 수, 속도를 내고 싶어 하면 오히려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意识到, 의식하게 되었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放弃了化学方法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걸 포기했으면 다른 것을 당연히 생각해야겠죠. 넘어가시면 되겠고. 밤낮으로 뭐뭐 할 때 什么什么的时候 배경이에요. 필요 없어요. 당연히 고민했겠죠. 여기서 그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게 단락이 만약에 바뀐다면 우리는 오히려 여기에 뭐를? 지하원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放弃了化学方法 화학적 방법을 생각했다. 지하원에 이가 아팠다. 되게 갑자기 튀어나오죠. 그런데 연결을 해주면 괜찮아요. 요이츠 한 번은. 왜냐하면 얘는 원래는 지하원이 이런 걸 고민하고 있을 때란 배경이 있어서 연결성이 좋았는데 우리는 이걸 안 쓰기 때문에 요이츠 한 번은 지하원더 야빙 판러 판빙이라는 말을 써요. 병이 이렇게 발발하고 도졌을 때 이빨이 아파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어 오른밤을 가리고 중요하지 않죠? 去看牙医 에게 갔어요. 자, 의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야이가 바로 어떻게 했다.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모양틀을 보고 갑자기 떠오르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야이는 웨이자원에게 자, 의치를 띵주하면 딱 맞게 제작했다는 얘기예요. 뭐를 지아야 가짜 이빨 의치를 딱 맞게 제작을 했어요. 이때 여기가 우리가 지하원을 썼죠. 네, 타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은 사람이 2명이에요. 그러면 이 타가 혹시나 치과 의사하고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도 지하원, 이것도 지하원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원은 이샤즈 갑자기 想到了 뭐를 생각해냈다? 办法 방법을 어떤 방법을 아까 여기서부터 묘목이 슈묘가 정 수싱이란 말을 썼네요. 수싱이 아까 제가 꼭 요번 이 글에서 중요한 말이라 그랬죠. 묘목이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을 해결할. 그래서 解决 해결할 树苗塑形的办法를想到了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가 아파서 치과 의사에 갔는데 치과 의사가 의치를 맞춤 제작하는 걸 보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과정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이자허 연결 좋죠. 이런 말이 있으면 연결성은 좋거든요. 호이자허 지하원 잡으세요. 필요한 가구에 따라 150개의 합성수지 모형을 100개의 어떤 육각형의 합성수지 다 우리 필요 없고 합성수지 모형을 설계했다. 바로 가면 되죠. 다设计出了 합성수지 모형 모型 塑胶 모형이라는 말. 약간 뒤집어 씌우는 이제 틀 같은 것을 만들어냈고 각각이란 말은 5급 부사 쓰시면 돼요. 分别 그 만들어내는 것들을 각각 安装在 설치했어요. 어디다가 相应的 상응하는 树上 나무 위에. 이때 아까 여러 가지 이런 틀들이 많아야만 우리가 각각이란 말을 쓸 수 있는데 다 빼버렸기 때문에 꼭 느낌상 이렇게만 쓰면 지하원이 하나 설계한 것처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들을 딱 2글자로 줄일 겁니다. 각종,各种. 그러면 한 가지가 아니었겠구나. 여러 가지를 설계해서 각각, 그래야 각각이 되죠. 상응하는 나무 위에 安装在相应的树上 했다. 라고 하시고 부분에 필요 없죠. 춘민 뭐라고 생각했어요? 看到 보고는 如此怪异的 奇怪的 하시면 돼요. 이와 같이 이상한 种树 나무 심는 방식을 보고 看到种树方式 또 感到不理解 정말 이해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글을 비웃으며 말했다. 여기서 핵심은 비웃었다만 있으면 돼요. 그럼 연결을 하려면 하이 차오샤오타 이렇게 해야 연결이 되죠. 또한 그를 비웃었다. 그 다음 이 사람들이 하는 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생각하는 건 이미 이해 안 되면 민치강이라 생각한 거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 반응이 중요하죠. 지하원은 시종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자, 연결이 이렇게 띄었기 때문에 그를 비웃기도 했다. 但是 그러나가 하나 필요해요. 但是 지하원 그러나 지하원은 始终坚持 4급 동사 끝까지 뭐 했다? 自己的理想 자신의 이상을 지켜서 자, 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차가운 조소와 풍자 속에서 그는 침착하게 분주하게 있었다. 어떻게 분주한지를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요 6번 단락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지하원 썼죠. 그럼 타가 맞아요. 우리도. 그는 뭐뭐에 따라 빼고요. 선택했다. 뭐를 选择合适的模型 아주 적합한 모형을 나무에 따라 선택해서 정기적으로 定期对树枝 나뭇잎에 대해서 뭐 했다? 약한 조정. 5급 동사입니다. 이런 것들은 칭웨이드调整 살짝 조정을 했고 그 다음 가지 잘라냈다 안 하셔도 요 안에 들어가는 얘기 어떤 조정들을 했는지 자연스럽게 나오는 더 구체적인 설명 자연적인 자랑을 하기 위해서 웨일러 배경 빼고 요거 타 그는 이거 했고 쉼표 찍고 우리는 바로 여기로 이행 그 엄격하게 그럼 이 주어는 필요 없어지죠. 엄격하게 안 뭐에 따라서 꾸이딩 더 시간 규정된 시간에 따라서 안照전치사 써주시고 对树 나무에 대해서 뭐를 했다? 进行 수싱 또 났네. 모양을 잡아가는 것을 했다. 라고 하면 나무가 이제 뭐 이런 것까지 굳이 적지 않아도 충분히 이 사람이 많은 노력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게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건 왜 필요가 없냐면 그 다음 단락에서 10년이 지나가서 마침내 모양을 갖춘다는 말이 나와요. 필요 없죠. 세월은 더 필요 없고 10년 시간 눈 깜짝할 사이에 转眼이란 말을 모르시면 그냥 过去了. 지하원 种的家具 심은 가구들이 所有家具 이렇게 말했어요. 种的所有家具 终于마침내
成型了. 예,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수확 후 조금만 가공을 하면 판매할 수 있었다? 필요 없을 것 같고, 주문서가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왔다는 말은 밑에 보면요, 아주 소비자들의 인기를 받았다는 말과 또 하나 더요,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했다는 말과 다 똑같은 말입니다. 주문서가 어디 갔죠? 주문서가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왔다. 다 잘 팔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똑같은 말들을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죠. 빼시면 돼요. 这种 이러한 일체형 모양의 가구는, 그러니까 이게 한 모양이잖아요. 나무 하나니까. 이티 정신더, 그냥 일체로 모양을 딱 만들어진 이 가구는 형상이 독특하고 참신했으면 천연에 오래 쓸 수 있어서 필요 없고 바로 결과로 갑니다. 在市场 시장에서 在市场上 포쇼, 포는 우리 6급 단어 맞아요. 很의 뜻을 나타내요. 굉장히 고급진 很受消费者的青睐, 소비자들의 인기를 받았다. 그리고 이 표현을 쓸 수 있으면 쓰시면 좋은데, 공부잉치오라는 말은 우리 6급 사자성어예요.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다.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하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인데, 지하원더产品, 제품도 공부잉치오 했다 라는 말을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쓸 수 없으면 그냥 되게 환영을 받고 인기를 받았다 해서 끝나도 사실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굳이 안 쓰셔도 크게 문제가 없겠고, 주제는 뺄 게 없었어요. 有时候一个独特的创意很重要. 但是 그러나 꾸준히 견지하고 坚持하고 并 또한 真正实践 진정으로 실천하는 것이 或许 也许 똑같은 말이에요. 아마도 更为重要 더 중요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이렇게 썼었을 때 원고지의 길이는 마지막 줄까지 딱 맞았네요. 네, 딱 40%로 끝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단락을 조금 손을 댈 건데요. 1번 단락, 지하원에 대한 소개가 간단하게 나오고 젊은 고객을 만나게 되는 거 한 단락으로 완전히 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2번 단락은 또 공원으로 자리가 옮기잖아요. 공원의 결혼식에서 영감을 얻게 되는 거 또 따로 빼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또 자기가 영감을 얻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는 건 또 하나 빼야 돼요. 여기서는 단락을 줄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화학적 방법을 시도했지만 포기해요. 그 다음 또 치과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치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해결 방법을 생각해내서 5번 단락에서 뭐 했죠? 집에 돌아와서 그런 걸 만들어냈다 하는 건 연결이 가능할 것 같아서 4번, 5번을 진짜 하나의 4번 단락으로 묶어보시고, 주변의 비웃음에도 끝까지 노력하는 그 과정을 원래 6번 단락인데 한 단락으로 또 잡으시고, 마지막에 10년이 지나서 되게 인기가 많았다와 주제로 바로 넘어가는 부분을 합쳐서 6번 단락 총 6개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에서 나오는 핵심 사물 갖고 만드는 방법, 아니면 교훈에서 찾는 방법. 만약에 핵심적인 사물로 하면 쫑출라이더, 이거는 큰 따옴표 하셔야 돼요. 진짜 가구를 심는 건 아니죠 말이. 심어낸 가구 해서 가구, 사물 갖고 제목을 찾아도 괜찮고, 아니면 마지막 그 주제에서 꾸준함과 실천, 이렇게 교훈을 가지고 제목을 찾는 것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월 시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험도 우리 최현정 사단의 세 분의 선생님이 함께 응시해서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고, 자, 여러분 보통 HSK 시험 접수를 하실 때 HSK 한국 사무국 통해서 많이 하시죠? 근데 사실은 그 접수처가 우리나라에 한 20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차이용 칼리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차이용 칼리지가 우리 대교에서 운영하는 학원이에요. 대교도 접수처예요. 우리 이름은 HSK 시험센터고요. 이렇게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이제 자랑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고사장이 많아요. 그래서 전국에 30곳이 있기 때문에 아주 고사장이 많고, 두 번째는 좀 이렇게 음향이나 주변 시설이 좀 좋은 곳들이 많고, 세 번째는 강남고시장이 있어요. 근데 강남고시장이 어디냐면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차이용 칼리지 그 학원, 그것도 제 강의실 자체가 고시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정말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정말 유리한 게요. 이제 차이용 칼리지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시면 내가 공부한 환경 익숙하죠. 주변의 사람들 설령 말하고 인사하고 지내지 않았더라도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시험을 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성적이 잘 나오는 편이에요. 네.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한국 사무국 들어갔는데 우리 집에서 되게 멀리 한 군데 있구나. 그런 경우는 저희 시험센터는 워낙 고시장이 많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가까운 데가 있으면 똑같이 이게 시험 접수 루트만 다른 거죠. 가격도 똑같고 똑같은 날 시험을 접수하는 거고 똑같은 날 시험 치시는 거고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날 점수를 받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접수처의 루트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시험 장소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난 시험도 그렇고 이번 시험도 그렇고
제 나름대로 '아 이런 문제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대거 시험에 나오면서 우리 학생들이 야호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직 1-2 월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은 못 하겠지만 앞으로 쪼끔 더 몇 개월 지켜보면서 이런 기출들이 나오는 분포 경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험에 여러분하고 다시 총평등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